그러면 이 확률 변수 x는 이 새끼가 뭘 따른다? 독립시행을 따른다는 걸 파악을 했고, 그지? 뭘 따른다? 이항분모를 따르게 된다. 400, 얼마? 20분의 1을 따른다는 게 파악이 되는 거지. 이것만 파악이 되면 끝난다고. 이것만 세우는 순간 계산은 너희들은 잘한다니까. 이걸 파악이 어려워서. 이해되죠? 그럼 얘가 파악이 되는 순간 확률 변수 x의 평균은 뭐? np잖아, np. 400 곱하기 확률은 얼마? 20분의 1. 얼마 남아요? 20입니다. 되죠? 분산은 어떻게 됩니까? np2가 되는 거지? 20 곱하기 20분의 19가 되니까 얼마? 19가 된다.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x제곱의 평균을 구하라. 분산 자체가 x의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라는 걸 우리는 이용해야 되는 거지. 이해되죠? 그러면 뭐야? 분산이 19 2x의 제곱. 얘는 뭐야? 20의 제곱. 2x의 제곱은 얼마? 419가 된다. 찾을 수 있게 된다. 되겠습니까? 정리해봐. 프린트 나왔을 때 갖다 줄게. 저기 없고 이건 없다 지금. 이거 그냥 봐. 자, 파악을 하는 거야, 파악. 확률 질량 함수가 주어졌는데 이 새끼를 보자마자 뭐가 보여요, 여러분들? 독립시행을.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르는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지. 그치?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지. 여기 n은 얼마야? 18이 n을 의미하는 거지. 얘가 뭘 의미해? p를 의미해. 얘가 이제 여기 x의 제곱이 있고 x의 제곱에다 뭘 곱해서 확률을 곱한 거잖아. 너 곱하기 너, 너 곱하기 너. 되게 중요하다 그랬지, 개념이. 너 곱하기 너, 너 곱하기 너. 확률 변수에다가 확률을 곱한 거를 계속 더했어요. 이 변수에 뭘 의미한다? 평균을 의미한다. 기대가. 얘기죠. 이 x의 제곱을 의미한다. 8이 돼야 된다. 얘가 뭐가 있든 x에 가는 식이 뭐가 있든 그 새끼의 확률을 곱했다? 그 새끼의 평균인 거야, 무조건. 얘가 x 세제곱이 있다면 x 세제곱의 평균이고, 얘가 뭐 3x가 있어 3x의 평균인 거야.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야 돼. 너 곱하기 너, 너 곱하기 너 이렇게 되는 거로. 이해가죠? 이거 뭐 앞에 가면 똑같은 거 아니야? 얘를 찾으라니. 이해가죠? 그래서 n은 얼마? 18. 확률은 얼마? 3분의 1. 확률 변수 x의 평균은 얼마? 6. 18 곱하기 3분의 1은 6. 분산은 6 곱하기 얼마? 3분의 1가 되니까 4. 따라서 2x의 제곱은 이제 바로 외울 수 있겠지, 여러분들? 분산에다가 뭘 더한 거야? 평균의 제곱을 더한 놈이라는 사실을 바로 이제 보여야 돼. 알겠죠? 계산하면 됩니다. 분산은 4, 평균은 얼마? 6. 되겠죠?
찾다가 정규부포 나가겠습니다. 카메라가 살짝 잘렸네. 자, 표준화라는 걸 하러 갈 거고, 그 표준화라는 건 뭐냐면 새로운 확률 변수를 만들 거야. 새로운 확률 변수를 만들 건데, 그 새로운 확률 변수가 시그마 분의 x 빼기 m이라는 놈으로 우리가 내릴 건데, 이게 그냥 만드는 게 아니야, 얘들아. 선생님이 지금 얘를 유도하는 과정으로 설명을 하면 너희들이 머리가 너무 복잡해져. 더 헷갈려. 거꾸로 갈 거야. 결론을 가지고 결론을 아는 상태에서 이유를 설명할 거거든. 그건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줘. 얘를 한번 선생님이 구해볼게. 이 g를 구해볼 거야. g라는 새로운 확률 변수고, 자, 확률 변수 x 입장에서 여러분 시그마와 m은 뭐 취급받는 거야? 숫자 취급받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지. 새로운 확률 변수 y가 ax 더하기 b라면 이 y는 뭐? a 곱하기 2x 더하기 b가 되고 vy는 a 제곱의 vx가 되며 표준편차 y의 표준편차는 뭐? a의 절대값 표준편차 x가 된다라고 했던 내용 기억나십니까? 이제 이걸 기반으로 이쪽으로 오는 거야. 자, 요 놈을 살짝 이렇게 바라볼게 선생님이. 시그마하고 m은 뭐 취급받는 거야? 숫자 취급받는 거니까 시그마 분의 1 곱하기 확률 변수 x 빼기 시그마 분의 m으로 바라볼 수 있어. 그지?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오케이? 시그마 m은 뭐 취급받는다고? 숫자 취급하는 거야. 확률 변수 x 입장에서는. 그지? 시그마 분의 1x 빼기 시그마 분의 m으로 바꿀 수가 있어. 그럼 자, g라는 확률 변수의 새로운 확률 변수의 평균을 계산해보라. 이에 시그마 분의 1 확률 변수 x 빼기 시그마 분의 m이 되는 거 아닌가? 여기까지 이해가시나요? 얘는 어디로 빠져나가요? 앞으로 빠져나가면서 시그마 분의 1에 이 뭐가 돼? x가 되는 거야. 맞죠? 이 숫자는 어떻게 된다고? 숫자는 어떻게 된다고? 빠져나가야 된다. 빠져나가면 빼기 시그마 분의 m이 돼야 하는데 되지? 맞나요? 근데 저 스몰 m이 누구랑 똑같은 거야? 애초에 이 m이 누구의 평균이어야 돼? 확률 변수 x의 평균이라고 가정하고 출발할 거야. 이 새끼의 평균이 아니라 확률 변수 x의 평균이라고 가정하고 출발할 거라고. 그럼 얘가 누구야? 스몰 m이니까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져서 0이 만들어져. 아, 저렇게 잡았더니 새로운 확률 변수는 g의 평균은 항상 0이 만들어진다. 자, 확률 변수 x에 표준 편차가 있을 거고 새로운 저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있잖아. 정해져 있을 거 아니야. 얘도 마찬가지로 누구의 확률 변수의 표준 편차일 때야. 그러면 어떤 확률 변수 x의 표준 편차와 평균이 정해지고 나면 그 새끼 값들을 이용하여 나타낸 요 모양은 항상 저 새로운 확률 변수의 평균은 항상 0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학자들은 거꾸로 원리를 찾아갔겠지. 그치?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니 항상 평균이 0으로 가고 있구나. 저 모양이 찾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가 거꾸로 설명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마찬가지로 또 표준 편차도 한번 찾으러 가볼까? 저 새로운 확률 변수 g의 표준 편차를 계산하러 갈 거야. 그러면 표준 편차 시그마 분의 1에 뭐? x 빼기 시그마 분의 m이 되는 거야. 표준 편차는 누군 영향 주지 않아? 뒤에 숫자는 영향을 주지 않아. 시그마 분의 1이 앞으로 빠져나가서 뭐가 돼? 양수가 절대값이 씌워지는데 여기서 a는 지금 양수인지 모르는 상태. 하지만 표준 편차는 뭐예요? 항상? 양수죠.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 뭐 씌운 거야? 루트를 씌운 양수 값인 거잖아. 그러니까 음수가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않아. 그럼 빠져나와. 시그마 분의 1이 되어서. 그리고 뭐가 넘어? 시그마 x가 나와. 근데 이 시그마가 누군데? 시그마 x잖아. 맞아 안 맞아요? 저 시그마를 시그마 x라고 가정하고 출발한 거잖아. 약분이 돼야 안 돼? 되면서 뭐가 만들어진다? 항상 1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아, 저 시그마 분의 x 빼기 m이라는 새로운 확률 변수의 저 모양은 항상 평균을 내면 제로.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얼마? 1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수학자들이 발견을 한 거지. 그러면 이걸 왜 하느냐? 이걸 우리는 표준화라고 할 거야. 표준화.
우리가 표준화를 한 저 새로운 확률 변수 G의 넓이를 계산해 놓은 것이 바로 표준 정규 분포 표라고 한다. 여러분들 맨 뒷장 넘겨봐. 어차피 새로운 확률 변수 G로 바꾸더라도 여러분들 전체 넓이가 1이 되는 거, 좌우 대칭이 되는 거, 절반이 2분의 1이 되는 거 변해 안 변해? 변하지 않을 거. 그치? 어차피 우리가 확률 변수 x의 제 특정 값의 변화, 예를 들어서 한번 봐봐 선생님이 평균이 15, 표준 편차가 2인 놈이 있어. 어떤 확률 변수 x가 10 이상 14일 확률을 계산하라고 했어. 근데 저놈을 확률 변수 G로 바꿔볼 거야 선생님이 지금. 오케이? G는 표준 편차분의 뭐라고 여러분? 확률 변수 x 빼기 m이라고 여기 C로 세워놨잖아. 그죠? 그럼 표준 편차 얼마야? 2이고요. 맞습니까? 표준 편차 2니까. 평균 얼마야? 10이에요. 이렇게 해보는 거야. 그럼 10을 대입해봐. 이게 10 대입하면 얼마야? 0이 되죠. 14를 대입하면 얼마야?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게 되네. 새로운 확률 변수가 10에서 14인 즉 어떤 곡선을 그렸는데 이런 곡선이 된 거야. 이 평균이 얼마? 10이고 표준 편차는 얼마? 2. 이게 뭐 요 부분의 넓이가 또는 여기 얼마? 12로 바꾸기 때문에 얘가 얼마로 바뀌어요? 1로 바꿀 거야. 요 부분의 넓이가 이 새끼가 새로운 확률 변수 뭐로 바꿨어? G로 바꿨다는 거지. G로 바꾸면. G로 바꾸면 곡선이 살짝 바뀔 건데 평균이 뭐로 바뀐다? 0으로 바뀐다는 거야. 항상. 그리고 얘가 어디까지? 1까지. 요 부분의 넓이가 서로 어떻다? 항상 같다라는 거지. 표준화를 거쳤을 때 넓이와 요 부분의 넓이가 결국 이 부분의 넓이가 동일해 안 동일해? 동일한 비율을 띠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평균과 표준 편차가 뭐가 되더라도 우린 뭐를 거치게 되면 표준화를 거치게 되면 뭘 이용하여? 표준 정규 분포표에 있는 넓이 계산을 이용하여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를 띠고 있는 거야. 그것까지만 알아도 돼. 나머지 몰라도 돼 아직. 알겠지? 표준화의 의미 뭐라고? 표준화의 의미? 평균이 뭐가 되든 표준 편차가 뭐가 되든 어떤 정규 분포의 넓이를 즉 확률을 계산하기 위한 도구다라는 거야. 뭐를 이용하여?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는. 이해가십니까? 정리해봐. G의 넓이를 계산하는 게 바로 표준 정규 분포표다. G의 확률 변수 새로운 G의 넓이를 계산해 놓은 거야.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근데 그 표를 보는 방법 이제 설명할 겁니다. 보셔도 될까요? 좀 찍어. 너무 깊게 들어가면 어려워. 원론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너희들이 너무 힘들 수 있어. 나중에 그 원론적인 거는 알아도 되고 지금은 가볍게 가는 게 우리가 덜 헷갈린다. 이게 헷갈리는 순간 어려워져. 하기 싫어지거든. 간단하게 심플하게 가자 일단. 이거 지워도 될까요? 지웁니다. 자, 표준 정규 분포표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숫자가 어떻게 적혀있는지 좀 분석을 해볼 거야. 표준 정규 분포표 보면서 계산하기. 자, 이렇게 종 모양의 형태를 띠는 걸 무슨 분포? 정규 분포라고 한다고 했어. 쉽게 말해, 저 새끼를 계산해 줍니다. 왼쪽은 절대로 계산하지 않아. 왼쪽은 적어놓은 게 아니라 0부터 G까지 G값이 변하는 거야. G값이 변하고 있는 거야. 0.00, 0.1, 0.2, 0.3, 0.4 있어 없어? 그놈 있지? 그리고 위에 숫자도 있어 없어? 있는 거라고.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확률 변수, 새로운 확률 변수 G를 0 이상 1 이하의 확률을 계산하고 싶은 거야 지금. 그럼 여러분 표를 어떻게 봐야 되냐?
지금 이 정규 분포표는 0에서부터 g라는 숫자까지의 넓이를 계산해 놓은 거라고. 그 g가 세로의 숫자와 가로의 숫자를 읽어야 돼. 그럼 1이라는 건 뭐야? 1.0을 찾아봐. 세로에서. 1.0 찾았어요? 그랬어. 그 다음에 가로에 0.00, 0.01, 0.02가 있어 없어? 있지. 거기서 0.00을 찾아야 돼. 찾았어? 그 1.0과 0.00이 만나는 숫자 얼마? 0.3413이 된다. 예를 들어서 0 이상 1.42를 한번 읽어볼 거야. 1.4를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찾아. 찾았니? 그리고 위에 가로수는 뭘 찾아야 돼? 0.02를 찾아야 돼. 맞지? 1.4와 0.02가 만나는 숫자 얼마야? 4222가 된다. 이렇게 표를 읽는 거라고. 어떻게 찾는지 알겠지? 그럼 선생님 왼쪽부터의 넓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라고 이제 고민할 수 있어. 그치? 자, 그것도 한번 하러 가볼까? 확률 변수, 새로운 확률 변수 G 표준화를 거친 마이너스 1에서 2까지를 계산하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마이너스 1 이상 G가 0 이하의 확률 더하기 0 이상 G가 2일 확률로 나눌 수 있지. 그리고 우리는 항상 좌우 대칭성을 이용할 거야. 마이너스 1부터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쳐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넓이나 0에서 1까지 넓이는 어때요? 같을 수밖에 없잖아. 항상 양수값으로 계산하는 거니까 얘는 누구로 바꿀 수 있다? 다시 0 이상 얼마? 1 이하의 넓이로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얘 1을 읽으면 되는 거지. 1은 얼마였어 아까? 0.3414. 2는 읽어볼까? 2.빵을 읽어봐. 얼마야? 0.477. 둘을 더해서 계산하라는 얘기. 무슨 말인지 가죠? 어렵지 않죠? 만약에 음수만 있어, 뭐 마이너스 3 이상, C가 마이너스 1 이하일 확률을 계산한다. 이것도 한번 해보자. 그럼 얘는 뭐로 바꾸면 될까 그냥? C가 1 이상 3 이하로 바꾸면 되는 거야. 좌우 대칭성 때문에. 이해가지? 그럼 1 이상 3 이하를 또 계산하고 싶어.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0에서 1까지가 빠져 있잖아. 즉 그림을 그려보면 얘가 0이 있고 여기 뭐가 있어? 1이 있고 여기 3이 있는 거야. 여기 부분을 넓이를 계산하는 얘기지. 그럼 1에서 3까지를 다이렉트로 계산하는 표는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0에서 3까지 계산해서 0에서 1까지를 떼주면 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 식의 계산은 0 이상 3 이하의 확률에서 0 이상 1 이하의 확률을 빼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패턴이 되든 어쨌든 좌우 대칭성을 이용하여 표에서 구할 수 있는 값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기본적인 패턴들은 선생님 예시를 웬만큼 다 들은 거야 지금. 이해가죠? 음수인 경우는 양수로 바꾸고 양수를 바꾼 놈 중에 이렇게 비어있는 것들이 있다면 전체에서 전체를 빼주면 되는 거야. 그치? 이런 느낌으로 계산할 수가 있게 돼. 자, 생각보다 얘들아 1만큼만 가도 상당히 크지? 2가 되면 이미 얼마야? 2가 되면 0.477이야. 그러니까 오른쪽이 2분의 1밖에 안 되는데 2까지 계산한 게 이미 0.4772가 되고 있는 거라고. 거의 95%에 가까워. 거의 95% 또는 99%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통계 추정에서 우리가 95%로 모분산을 추정하시오. 99%로 추정하시오. 이런 표현을 만나게 되거든. 그러니까 생각보다 가운데 많이 몰려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알겠지? 왼쪽 끝, 오른쪽 끝은 상당히 넓이가 작다라는 거. 생각보다. 이해가죠? 요 값들 특징도 있다. 이렇게 표준화를 통해서 계산하는 방법까지 설명한 거야. 정리해봐. 어렵지 않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그 248페이지 봐봐. 표준화에 대한 설명을 해줬잖아요, 선생님이. 그 표준화의 의미를 그 도시화해서 그림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거야, 지금. 왜 x와 m이 주어져 있는 정기분포에서 m, 시그마 제곱이 0, 시그마 제곱을 일단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럼 평균을 뭐로 맞춘 거야? 0으로 맞춘 거야. 도영아, 책을 봐야 돼.
그 248페이지에 그림 3개 보여 안 보여? 이제 일반적인 정규 분포가 뭐로 바뀌어 있어? 뭐로 표현되어 있어? m, 시그마 제곱으로 표현되어 있는 걸 평균을 뭐로 바꾼 거야? 0으로 바꾼 거야. 그럼 뭐 한 걸까 이거는? 평행 이동한 거야 그냥. 평행 이동만 한 거지. 평균은 이 m인 놈을 뭐로? 제로로 바꾼 거라고. 그럼 그래프의 곡선에 찌그러진 정도는 같은 상황인 거야 아직. 이해가죠? 근데 뭘 또 바꿔? 표준 편차 시그마를 1로 바꾸고 있는 거라고. 이해가죠? 표준 편차 1이 아닐 수도 있잖아. 뭐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0.2일 수도 있고. 그렇게 시그마 자체가 1이 아닌 상태에 있는 또 분포를 시그마를 1로 만들었어. 이 작업 과정의 의미가 아까 전에 설명했던 표준화라는 거야. 표준화. 그 표준화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 표준화를 해야 우리는 정규분포 표를 이용하여 표준 정규분포 표를 이용하여 뭐 할 수 있다고?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 외에는 매번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표준화의 의미는 계산을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까지도 참고로 잘 알아두고 넘어갑니다. 문제 풀어 갑시다. 자, 예제 2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봐. 재물포 고등학교 1학년 학생 400명의 평균이 얼마다? 60kg이다. 자, 지금 여러분들 뭐만 하면 되냐면 독해만 하면 돼. 독해를 해서 얘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에 뭐에 해당되는지, 지금까지 배워왔던 모든 이산확률 분포, 이항 분포, 연속 확률 분포, 정규 분포, 이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지금 정규 분포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정규 분포를 물었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문제들이 정규 분포로 단정 짓고 문제를 읽지 말고 해석을 해보려고 해보라고. 그래야 문제를 어떤 시험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 내가 이게 어떤 걸 묻고 있는지를 파악이 되는 거니까. 자, 문제 읽어봅시다. 평균 60g, 표준 편차가 얼마? 5kg. 자, 밑줄 거.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따른다를 가지고 출발한 거야.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으면 우리는 그냥 따라하면 되는 거라고. 이미 이게 정규분포를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우리 못 푸는 거지. 이 새끼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이미 알려줬으니 우리 뭘 써? 노마 평균 60,5의 제곱이라고 쓰는 거예요.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저 식을 세워놓고 나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 자, 1번. 몸무게가 그랬어. 몸무게 밑줄 거. 몸무게가 뭐야 결국? 확률 변수인 거지. 확률 변수가 몸무게잖아 얘들아. 그 몸무게 평균이 60kg인 거고 표준 편차가 5kg이라고 했잖아 문제에서. 맞아 안 맞아? 그러면 그 질문은 몸무게가 72.5kg 이상인 학생이라고 그랬으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x가 72.5 이상일 확률을 구해보세요 라는 말과 똑같은 거야. 이해갑니까 여러분? 72.5kg 이상이다. 확률 변수 x가 72.5kg일 확률을 계산해보세요. 우리는 뭐를 해야 계산할 수 있다? 표준화. 왜? 오른쪽에 뭐가 주어졌어? 표준 정규분포표에 적당한 값을 대표적인 값들을 딱 적어줬지. 그치? 심플하게. 이해갑니까? 저걸 보고 풀려면 뭘 해야 된다? 표준화를 해야 된다. 그 표 안에 지에다 동그라미 쳐. 지. 이미 지라는 것 자체가 뭘 약속하고 있어? 우리는 표준화라는 걸 약속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죠? 오른쪽이 표준 정규분포표라고 했기 때문에. 이해갑니까? 그럼 G라는 건 누구로 바꿀 수 있다고? 시그마분의 X 빼기 N이다. 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 G는 시그마분의 X 빼기 N이다. 시그마가 얼마예요? 5예요. 평균이 얼마예요? 60이에요. 그럼 우리는 확률 변수 X가 72.5kg 이상이다라는 표현을 G의 입장에서 바꾸면 부동반은 바뀌지 않을 거야. 그치? 72.5를 어디에 집어넣은 건데?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이 값이 뭐가 만들어져? 72.5에서 60 빼면 얼마야? 12.5. 12.5를 5로 나누면 5, 20, 5, 25 이렇게 만들어져. 되겠습니까? 그러면 확률 변수, 새로운 확률 변수 G, 표준화를 한 확률 변수에 G값이 2.5 이상일 확률을 계산하세요는
얘는 뭐에서 뭘 빼면 될까? 2분의 1에서 뭘 빼면 돼? 지가 0에서 2.5까지를 빼주면 되는 거지. 이제. 이거는 그래도 안 그래도 이해가지? 2.5를 읽어야 돼. 2.5 얼마야? 0.4938이다. 얘는 얼마가 남어? 0.0062가 된다. 0.006이라는 건 몇 퍼센트야? 0.62%가 되는 건가? 얘가 1%, 10% 단위가 0.62%가 되는 거지. 이해되고 있어, 여러분? 퍼센트로 적으라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퍼센트로 바꿔줘야 돼. 0.006이라고만 적으면 틀릴 수도 있어요. 단위 자체도 맞춰줘야 된다. 2번 가보면 몸무게가 52.5. 결국에 몸무게가니까 확률 변수 x가 얼마? 52.5 kg 이상 얼마? 70kg 이하인 남학생은 몇 명인지 구하세요라고 했어. 몇 명? 전체 학생 수 몇 명이라고 돼 있어? 400명이니까 몇 퍼센트인지를 알면 사람수가 나와 안 나와? 나오는 거지. 이해갑니까? 자, 표준화 해보자. 표준화하면 어떻게 돼? 5분의 52.5 빼기 60이 될 거고 5분의 70 빼기 60이 되는 거잖아. 이해되셨죠? 52.5에서 빼기 60을 하면 얼마야? 빼기 7.5인가? 맞죠? 빼기 7.5. 빼기 5분의 빼기 7.5는 얼마야? 빼기 1.5가 되죠. 계산되니? 빼기 1.5. 얘는 얼마? 2가 되네. 빼기 1.5 계산되지? 어허. 5분의 빼기 7.5잖아. 7.5로 5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1.5가 나오잖아. 맞아 안 맞아? 빼기 1.5가 돼야지. 자, 이건 어떻게 계산해? 좌우 대칭성으로부터. 자, 한 번만 적어줄게. 빼기 1.5 이상 얼마? 0 이하일 확률. 또 0 이상 2 이하일 확률. 근데 얘가 누구와 똑같다? 0 이상 C가 1.5 이하일 확률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지. 1.5를 읽어주면 되는 거야. 얼마? 0.4332. 0.4332. 그 다음에 2를 읽어주면 얼마야? 0.4772. 이거 계산 생략할게. 선생님이 답지를 좀 볼게. 0.910 병사래. 그럼 우리는 400명에다 뭘 곱하면 되는 거야? 0.9104를 곱해버리면 되는 거야. 대충 얼마 나와? 대략 364. 얼마 나올 거야, 그지? 364.12가 나올 거 아니야? 364.12가 나오면 우리는 사람 수는 어떻게 해야 돼? 버려야 되는 거지. 365명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이 안에 들어가는 학생 수가 364.12만큼 들어간다고 했으니 몇 명? 364명이 저기에 해당되는 사람 수가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유추하는 거지. 이 근사값이 어차피. 이 표준 정규분포표도 다 뭐 무슨 값이라고 이거? 근사값이야. 소수점 5개짜리에서 반올리는 값이야. 정확한 값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자, 표현 바꾸기 빨리 풀어보자. 표현 바꾸기 개념 넓히기 빨리 해봐. 천천히 계산해보자. 처음엔 헷갈릴 수 있어. 오늘은 이 정규분포에 대한 계산이 돼야 돼. 이게 좀 익숙해지고 연습이 돼야 내일 수업이 좀 어려워. 내일 수업은 모분산, 표본평균, 모분산의 추정, 모평균의 추정. 이게 어렵다고. 숫자로? 아니야. 표현 바꾸기와 개념 넓히기. 내일까지 숙제 반드시 잘 풀어와야 돼. 쌤 프린트 준 거 있었지, 쌤? 쌤 프린트에서도 남아있는 정규분포 거도 풀어와야 되고. 앞에 거 밀린 거 풀지 말고 오늘 숙제 안 한 사람들 오늘 숙제 나는 거부터 풀어.
오늘 거를 익숙해지지 않으면 내일 수업 못 따라. 알겠죠? 그리고 앞부분 풀어보고 질문 더 있으면 이번 주 토요일 날 2시 이후에 와. 질문 받아줄 테니까. 알겠죠? 계산 안 되는 사람은 손 들어봐. 그냥 같이 풀게. 잘 돼, 다들? 안 되는 사람 여기 봐봐. 나경이가 나오네? 나경이가 등교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이 30분. 자, 그럼 시간이니까 확률 변수는 뭐야? 등교 시간이야. 등교하는데 걸리는 시간. 근데 평균이 얼마? 30분이 걸리는데 등교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야. 몇 시 몇 분의 그 분이 아니라. 네, 만약에 표준편차야. 표준편차는 6분이에요. 몇 시에 등교 시각이 8시 30분까지다.